청순핑크님께서 현숙은 너무 노골적이라 별로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너무 노골적이에요. 현숙은 노골적이어도 너무 노골적입니다. 현숙이야말로 광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광수의 배경 그거를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아요. 행정고시 합격하고 이렇게 5급 공무원이 되기까지의 광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광수씨의 그런 일하는 거에 대한 배경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엄청나게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광수님의 주변 사람들, 동기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크다고 전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현수님이 지금 서울에 있는 거 맞나요? 자기소개할 때 현수님이 어디 사는 걸로 나왔었죠? 둘이 말이 안 통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둘이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수 자체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광수씨의 직업하고 배경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아예 그냥 광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 현숙이 인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현숙이 인천이고 광수씨는 세종시잖아요. 본가는 부산이고 세종시 인천 말도 안 되게 뭔데 지금 장거리 얘기는 말도 안 해요. 장거리 부분은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불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얘기도 없고 하는 거 보면은 그냥 광수씨하고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광수씨의 능력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광수씨의 배경과 그런 것들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트할 때도 현실적인 그런 장거리 문제도 말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현수님이 광수님에 대해서 동기들 질문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별로예요. 무슨 동기 질문을 해. 광수님 자체에 대해서 광수님은 뭐 좋아하세요? 평소에 쉴 때 뭐 하세요?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보시나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음식 같은 거는 뭐 주로 뭐 먹나요? 이런 것들. 그런 거는 질문이 없었고 오직 그냥 다 행시, 동기, 국토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5급 공무원한테 육아휴직은 말도 안 되긴 합니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5급 공무원이 거제됩니까? 5급 공무원 되고 나서도 정말 바쁘거든요. 그리고 같이 또 경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승진하고 더 위로 올라가려면은 시험도 봐야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일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현숙은 아까 뭐였더라?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던데 내가 파견 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휴직하고 이렇게 같이 뭐 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기대하고 하던데 진짜 발목 잡는 겁니다. 현숙 같은 여자 만나면은 더 앞날이 승창한데 발목 잡혀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저런 여기저기 이제 다녀야 되고 일할 것도 많고 하는데 현숙 씨가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현숙 씨 같은 여자는 징징거리고 아까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이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현명한 여자분들이에요. 근데 남편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편의에 맞추는 남자가 좋은 남자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여자인데 현숙님은 좀 너무 현명하지 못한 거죠. 적어도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고 학력이 좋고 돈을 잘 벌고 그런 남자를 원한다면은 양심이 있다면 그 사람 앞날을 막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발목을 잡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약간 내가 나보다 더 나은 남자 능력이 좋고 학력이 좋고 직업이 좋고 그런 사람 만난다면은 그 사람이 더 잘 되게끔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못되고 혼자 살다 뒤져야 되는 여자들은 그런 남자의 그 뭐 바쁜 거를 막 마음에 안 들어하고 불만 가득해가지고 막 남편한테 바가지 긁고 그런 여자들이 꽤 있잖아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눈은 높아가지고 아무튼 오늘 광수님이 내 동기들이 5급 행정고시 합격한 동기들이 많다고 하니까 알러브잇이래요. 알러브잇 좋아 죽더라고. 광수님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광수님 배경이 완전 좋아 죽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배경만 중요시하게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광수님한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타격을 받습니다. 광수님 뭐 나는 이제 공무원 생활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완전 그냥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가정에 파탄나고. 그래서 오히려 리스크가 커요. 현수님 같이 이런 분들은. 그리고 현수님이 대화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표정이 되게 나쁜 버릇이 있으신데 입 삐죽거리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남자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고 조금만 자기한테 감정이 좀 불편하거나 불쾌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숨기지 못하고 입을 삐죽거리는데 너무 좀 그래요. 나이도 광수보다 연상이신 분이 본인한테 자기한테 좀 안 맞춰주는 것 같으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안 나오면은 바로바로 표정으로 드러내더라고요. 입 삐죽거리면서. 저번에 탁형님이 영상 올린 내용 중에 하나처럼 광수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바꾸면은 어떻게 돌변할지 제발 광수가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기 바랍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여러분 더더욱 시대가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근데 현숙은 오직 광수의 배경만 보고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광수 씨가 너무 귀엽고 무해한 분인데 현숙같이 이런 여자분 만나면은 상당히 인생 난이도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현숙님이 광수님한테 3년 주기로 내가 해외 파견을 간다. 중남미로 발령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로 파견 갈 수 있는 나라가 멕시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에 현숙님의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것도 멕시코로 파견 가고 하는 거. 저는 우리나라에 현숙님 조건에 맞출 수 있는 남자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것도 중남미로. 우리나라처럼 편하고 좋은 나라 냅두고 미국이나 유럽도 아니고 중남미로 어떻게 가? 멕시코는 무서워. 그리고 여러분 중남미는 조금만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핸드폰 이렇게 밖에서 보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토바이 헬멧 쓴 애들이 옵니다. 총을 겨눠요. 핸드폰을 가져갑니다. 혹은 총이 없는 애들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핸드폰을 낚아채가요. 안 돼요. 중남미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그것도 현수님 좋아가지고 중남미로 이렇게 해외 파견 가는 거를 따라간다? 안 돼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는 진짜 그래. 광수님이 나름대로 현수님이 그렇게 중남미로 파견 가는 거에 대해서 뭐 현수님의 커리어니까 존중한다 좋게 말을 해줬는데도 현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거냐고 집요하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과해요. 현수님 그 정도 아니에요. 현수님 너무 욕심이 과해. 본인이 그렇게 배경 좋고 스펙 좋은 행정고시 이렇게 국토부에 있는 남자 좋아하면은 본인도 포기할 게 있어야지. 내려놔야지. 본인 할 거 다 챙기면서 그 배경 좋고 스펙 좋은 광수님의 이런 거는 또 맞춰주기 바라고 그런 남자가 나한테 맞춰주기 바라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어요. 주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봐요 저는. 현수님이 지금 모습보다 지금 나이보다 훨씬 어리고 훨씬 이뻐도 중남미 잘 안 따라가. 우리나라 남자들이 미쳤다고 대가리에 총 맞기 진짜 총 맞아 대가리에. 중남미는 진짜 대가리에 총 맞아요. 미쳤다고 중남미 따라갑니까? 현수님이 아무리 어리고 이뻐도. 근데 현수님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다 맞춰주기 바래? 너무 욕심이에요. 주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남자 조건을 그렇게 보면서 본인이 남자한테 맞추려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현수님이 세종시로 내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맞출게요 해도 만날까 말까 한데 중남미를 따라가야 된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현수님이 세종시 내려와가지고 나를 내조해줘도 광수님 입장에서는 만나줄까 말까 할걸요? 광수님이 지금 나는 솔로라 가지고 그냥 재밌게 보는 거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근데 행정고시 합격한 5급 이제 공무원이고 앞날이 창창한 사진분을 내가 파견 가는데 따라가고 이런 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현수님 너무 잘못됐어요. 그런 생각을 고쳐먹지 못하면은 절대 누구도 못 만날 겁니다. 현수님은 광수님한테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파견 간다는 거에 대해서 가까운 나라 멕시코 그나마 가까운 게 멕시코로 가는데 멕시코 진짜 개멀잖아요. 14시간 가나요? 근데 광수님이 휴직하면 되죠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기 기대했대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해줘서 아쉬웠다고 하면서 속상해하더라고. 이런 마인드 자체가 남자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앞날이 창창한데 진짜 고위 공무원으로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현수님 같은 여자분 만나면은 진짜 뭐 못하는 거야. 승진도 못하고. 그리고 현수님은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나한테 상처를 안 줄 것 같아서 마음에 든대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그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거는 괜찮은데 나는 상처받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맞춰주고 이런 거는 생각이 없고 오직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주는 것만 기대하고 있고 나를 상처 안 주겠지? 이러고 있어. 솔직히 살면서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요?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처를 많이 받기 마련이에요. 근데 아직도 현수님 나이가 꽤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수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미성숙하다. 오히려 현수님 정도 나이가 된다면은 그리고 그만큼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경험치가 있다면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한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줘도 그런 걸 감안해도 괜찮아. 이런 게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상처를 줘도 될 정도로 이 사람한테 내가 상처를 받아도 될 정도로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한다.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상처를 받기 싫어해. 이러면 누구도 만나기 어렵죠. 현숙이가 광수가 상처 안 줄 것 같다고 하는 거는 만만하다는 의미처럼 느껴져서 별로였습니다. 그렇죠. 만만하다. 내가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통제에 꼼짝 못할 것 같다. 그런 것들도 다 깔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나를 상처 안 줄 것 같다는 그 말이 저는 되게 안 좋게 들립니다. 아무튼 현수님이 그러니까 광수님이 아무리 좀 무디고 여자 경험이 없어도 현수님하고 1대1 데이트 해보니까 너무 쎄하다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광수님이 다른 분들도 알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꼭 경험이 있어야지만 촉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현수님 같이 이런 여자분은 어떤 남자든지 간에 아무리 여자 경험이 없어도 대화를 좀 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내 앞날을 막겠다 이런 거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현수님 같은 분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현수님이 보면 광수님이 이제 국토부여가지고 행정고시 합격한 국토부여가지고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호씨가 옆에 찰싹 붙게 됐는데 되게 설렜대. 하루 중에 제일 심쿵했대. 저는 그거 보고 현수님이 이렇게 해외 파견 가가지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 거 아니에요. 아, 나는 현수님이라고 특정하는 게 아니라 현수님 같은 성향의 여자분이 이렇게 해외 파견 가는 직장을 갖고 있다면은 그분하고 내가 이렇게 떨어져서 못 있을 것 같아. 신뢰를 못 할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가족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떨어져 있어도 이 사람은 딴짓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현수님이 오늘 이렇게 보여준 모습은 물론 이제 그냥 방송에서 단편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사실 마술사하고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하고 완전히 좀 다르잖아요. 이 직업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심쿵했대. 광수하고 1대1 데이트하고 왔으면서. 저는 그런 면도 현수님이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어 할 생각은 안 하고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는 거는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현수님이 우울증이 있으셨대요. 아무튼 뭐 우울증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 현수이가 자기중심적이고 염치가 없다고 해야 하나 뭐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뭐라고 정의하긴 그렇고 본인이 정말 상대방을 좋아하면은 본인이 뭔가 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거는 계속 쥐고 있으면서 상대가 나한테 맞춰주길 바라면서 또 눈은 높아. 그러면 정말 비호감이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비호감이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저번 주에도 현수님 좀 눈치가 없으시다고 할 말 안 한 말 가려서 안 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도 영식님한테 영식님 보자마자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고 그냥 대놓고 물어보더라고. 다른 출연자들도 있는데 좀 그래요. 이게 모슬분들이니까 원래 모슬분들이 눈치가 없나 보다 그런 생각 하다가도 현수님도 너무 과하다는 거죠. 아직 영식님하고 아무런 접점도 없으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영식님 보자마자 영식님 누구 좋아해? 영식님 누구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그게 뭐야. 그러니까 좀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왜 현숙한테 말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거 왜 현숙이한테 얘기해야 돼요. 1대1로 있을 때 물어봐도 대답하기가 어려운 민망한 질문인데 이거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물으면 어떡해. 그리고 현숙님은 영식이가 만약에 얘기해주면은 쪼르르 가가지고 여자들한테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좀 그런 것들이 현숙님이 일은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데이트에서 다이어트 얘기만 주구장창하냐고. 근데 그것도 광수한테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광수님 배경에만 관심이 있고 광수라는 사람한테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쓸데없는 그냥 다이어트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없고 배경만 보는 그런 사람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좋죠. 배경을 안 볼 수 없지만 배경만 보는 사람들은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니까 안 엮이는 게 좋다 생각해요. 저는. 아무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남자들이 중남미 따라갈 남자는 없어요. 현수님이 더 어리고 이뻐도 안 돼. 중남미 따라갈 남자는 없기 때문에 현수님께서 좀 현실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숙자도 중남미 안 따라간대. 그러니까 이제 현수님은 나를 만나려면 중남미도 따라가야 되는데 직업은 최소 전문직, 대기업,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고시 합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수님은 앞으로도 모쏠 탈출하기는 좀 어렵죠. 여튼 그렇습니다. 남자가 따라서 거기서 뭐 하냐고요? 삥 뜯기고 살해 협박당하고 핸드폰 뺏기고 인종차별 당하고 중남미가 또 인종차별도 심해요. 그런 거 당하러 가는 거죠. 뭐. 하여튼 현수님 따라서 그렇게 해외 파견 같이 다니고 같이 막 3년 동안 휴직하고 있는 남자는 진짜 없다고 봐요. 저는. 현수 공무원 사회에 들어가면은 저 입 때문에 미움 단단히 박힙니다. 입 조심 얼마나 해야 되는데 지금 현수 회사에서도 입벌어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나라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공무원 사회에 있잖아요. 특히 광순이 정도 되는 공무원분들은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동반 모임이 되게 많아요. 공무원분들이 특히나 공무원분들이 이제 다른 기업에 있는 분들하고의 부부동반 모임도 있고 부부동반 모임들이 되게 좀 있어. 현수님 같이 그런 성격이나 성향인 분들은 밉상으로 미움받기가 쉬워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